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이펙스하고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초등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지금 어머님들 초등부 대부분 빠른 어머니들은 3, 5학년, 6학년 어머니시죠. 그러면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그 중등 수학의 선행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중등부터 물론 중등 그 상위권 아이들부터 고등학교 고3까지 한 이 지역에서 강남 요 지역에서 한 20년 동안 고3 내신까지 계속 가르쳐 본 결과 어떤 아이들이 살아남고 수학을 잘 하더라. 그리고 수학을 잘 하면 입시에서 절대 실패할 일은 없다. 그리고 요즘은 저도요 개인적으로는 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제 둘째가 초6인데 초6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배우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학을 잘 한다는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게 있고, 실제 그 우리 둘째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이 영어학원을 가는데도 영어학원에서도 너 수학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그냥 소위 말하면 고등학교 이제 예비 고1 올라가는 어머니들은 그냥 닥치고 수학하고 그 정도로 입시에서 수학의 비중이 엄청 높다. 고1에서는 별 티가 안 나요. 고1에서는 물론 과거 영재고를 생각하는 어머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조금씩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셨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이죠. 1, 2학년에는 1, 2학년 설마 선행을 시키시진 않으셨죠. 그죠? 1, 2학년 때는 선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말귀를 몰라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1, 2학년 때는 책을 많이 읽으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해석력이죠. 문제 해석력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독서를 잘하는 애들이 결국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책을 많이 읽히면서 사고력 수학 학원을 하나쯤은 보냈을 거 아닙니까? 주 2회짜리. 근데 사고력 수학에서 막 우리 아이가 막 시계도 잘 보고 그죠? 맞죠? 시계도 잘 보고 막 천재인 줄 아시죠? 그거랑 수학이랑은 또 좀 달라요. 거기에서 치는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물론 이제 흥미를 유발시키는 용으로는 좋아요. 그러니까 흥미 딱 그거까지야. 흥미를 유발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수학의 학습적인 걸로 연결시켜 주는 거는 처음에 터닝을 할 때가 중요해요. 한꺼번에 막 이 문제집 저 문제집 딱 풀리면 애가 그 사고력 수학은 재밌게 가서 그냥 놀이 수학이잖아요. 그죠? 뭐 그려도 보고 도형도 만들어 보고 하다가 갑자기 앉아서 계속 풀어야 되니까 싫은 거야. 그럼 그때부터 수학이 싫어지면서 계속 이제 선행에 대한 거부감이 오는 거야. 그리고 선행을 할 때 어머니들이 딱 풀어 이렇게 하고 딱 저도 이제 첫째한테 그런 거 실패했는데 처음에 딱 풀어 이렇게 하면 제가 스님이 아니잖아요. 너무 답답해. 돌아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풀어주고 말죠. 그게 최악의 학습. 그러니까 기다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가 수학을 아예 모르면 그거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애를 더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절대 맡기면 그리고 수학을 꽤 하는 아빠는 최악이고 빨리 풀고 놀고 싶겠다. 그러면 애는 너무 좋아요. 아빠랑 수학한다고 그러죠? 그게 수학에 대해서 점점 안 좋은 길로 가는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빠한테
절대 바뀌지. 그냥 아예 수학을 모르는 할머니한테 기다리잖아. 얘가 풀 때까지 기다리잖아. 할머니는 동그라미 세모 X만 쳐줍니다. 그래서 애가 스스로 이제 수학 문제도 독해를 지가 계속 해봐야 그 힘인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 인내력을 이제 그런 과정은 이제 어머님들이 지나셨죠. 그게 이제 초등학교 보통 3, 4학년부터 4, 5, 6학년에 선행을 나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두세 권 정도로 짝짝짝짝 마치고 이제 어머님들은 중학교 과정을 선행을 나갈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나중에 고3 때까지 지금 장기전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마라톤에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몸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까지 달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중간에 번아웃 되면 그동안 선행했던 게 다 아웃이에요. 잊어먹는 속도는요. 수학을 안 하면 어머님 근해 공식은 알죠? 그죠? 근해 공식은 알잖아요. 그죠? 그럼 사인 적분은 알아요. 그죠? 그죠? 사인 적분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손손치가 얼마나 있어요. 저희도요. 가르치다가 한 6개월 놀고 감감을 해요.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 수학은 선행을 딱 스탑하는 순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잊어. 그래서 다시 이제 첫 과정으로 가야 돼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선행을 할 때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끊이지 않고 연속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지금 느리다고 절대 조바심까지 필요 없고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고 지금 막 선행을 빨리 나가서 우리 애의 역량은 50인데 지금 60, 70, 100을 가한다. 그러면 애는 무조건 번아웃돼요. 그러면 수학이 계속 싫어지고 그런 이후부터는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기다려줄 줄 알고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저희 지금 두 분의 초등부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잘하세요. 고3 재수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세요. 제가 멋있습니다. 근데 지금 애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중학교 선행부터는 우리가 애가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계속 기다리면 같이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힌트를 주면서 풀 수 있는 힌트를 계속 제시하면서 애들을 지금 우리 애들은 뭐 11시까지 남고 가도 지금 초등학교는 너무 맑아요. 너무 이렇게 막 맑게 하고 가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이제 그런 게 쌓여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과정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수학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학생들이 보기에는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중학교 수학에서는 조금 어렵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확 어려워져요. 해야 될 게 많아져요. 대단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일단 수학이 싫지만 않게 만들어요. 좋게 만들지는 좋게 만들면 과거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애가 막 앉아서 수학만 해요. 우리 애는 수학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 애는 정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막 무서울 정도로 수학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 이런 정도는 과거 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과거 영재고는요. 초등학교 6학년 내지는 늦으면 중1 그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수상화 과정을 딱 넣었을 때 애가 거부감 없이 술술술술 습득하더라. 그러면 우리 아이의 수학 과학적인 영재성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가능성이 있어요. 엄마의 욕심 때문에 영재고를 보내야지. 영재고를 요즘 보내면 특목고 보내면 대학 가기 수월하대. 그 얘기만 듣고 우리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쑤셔 넣어요. 그럼 영재고 못 가요. 그렇게 되면 적응을 못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1차적으로 과거 영재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중학교 이제 과정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선행을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선행이 중등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선행을 어느 정도로 어느 속도로 하면 알맞은 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내가 비록 천재인 줄 알았으나 지금은 이제 불행한 천재가 아니라 행복한 일반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알겠죠? 천재는 불행해요. 그래서 행복한 일반인으로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중등부 내신 대비가 어떻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어떻게 되며 이 수학이 수능이나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요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목고냐 자사고냐 일반고냐 이거를 선택하는 제가 느끼는 바의 기준,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등부 내신은요, 전반적으로 고등부 내신, 고등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되게 쉬워요. 되게 쉽다고 느껴지고, 중등부에서 상위권 아이들은 내신 준비 기간이 쇼트합니다. 한 2주, 길면 3주 정도 준비하고 잘 맞아와요. 상위권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와중에도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점 맞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순환소수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쭉 말인데 2번이 정답인데요. 2번의 정답을 내기 위해서는 인내력을 가져야 돼요. 이걸 소수로 나타내면 16자리에서 딱 끝나요. 그래서 이게 2번이 정답인데 이렇게 나오는 말이 이런 식으로도 내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100점 안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중학교 내신은 절대 등급이잖아요. 절대 등급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문제는 이제 이게 2018년이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 절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와요. 이건 완전 사고력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두 점을 지나는 이제 성분 2학년에 이제 식스 1차 함수를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배우고 나면 정수점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는 이런 거야. 이거 통분해가지고 이게 18에 배수가 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10부터 64까지. 빠른 애들은 찾겠죠. 시도해보세요. 선생님들도 한번 시도하면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22년도잖아요. 작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봐서 절대 등급이나 100점 맞는 거는 우리가 인정해 주자. 그래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의 이거는 뭐 어떤 문제집에서도 나오진 않아요. 이런 문제집에 이런 문제를 실으면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중학교 내신을 가보면 중학교 2학년 때 뭐 휘문 중동 원촌 이제 그 강남 지역, 서초 지역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객관식, 주관식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A등급의 비율이에요. 보세요. A등급이 30, 40%, 많은 학교는 46%가 A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A 그레이드가 많은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오거나 아니면 잘하는 애들이 많거나. 그죠? 그런데 여기는 휘문중이니까 아마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럴 것도 있고 문제도 어렵지 않아서. 그런데 이 중학교 어머님들이 이제 중학교로 올라갈 건데 올 A의 허상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 뭐 선배들이 얘기를 듣고 이제 언니 오빠들이 만약에 있으면 올 A의 허상은 보통 보면은 평균적으로 과목별로 모든 전 과목이 40%가 1등급이에요. A예요. A. 중학교에서는 A, B, C, D가 있는데 A를 주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40%예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내신의 1등급, 고등학교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가 돼요.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은
1등급이 몇 프로예요? 4%예요. 40%가 4%가 돼야 돼요. 그러면 40%는 누적 백분율로 봤을 때 40%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몇 등급의 기준 한계 데드라인이냐면 4등급의 데드라인.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수학을 만약에 A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1등급부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4등급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시다. 고등학교에서 4등급까지 맞으려고 지금 막 중등부 선행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절대 올 A의 허상에서 빠져나오셔야 되고 자 이제 1차적으로 과거 영재고를 우리가 지원해도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면 초등학교 5, 6학년 때 수상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넣었을 때 애가 무난하게 이해하고 습득하고 받아들이더라. 그러면 과거 영재고를 준비하셔도 1차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아이는 전혀 이제 과거 영재고를 준비 안 하다가 두 번째 발견하는 거는 여기예요. 중학교 때는 1학년 때는 내신 안 보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때도 시험이 부활해요. 이게 검증하는 잣대가 없으니까 너무 깝깝해요. 우리 애의 위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중1까지 애들이 막 놀아요. 자유롭게. 막 놀다가 중2학년 1학기 시험에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긴장 때문에 많이 이제 무너지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중1 애들, 중2 애들도. 근데 중2, 3의 내신 과정을 쭉 봤을 때 얘가 올 A는 당연한데 평균이 이렇게 논하면 돼요. 엄마랑 엄마 나 전 과목에서 몇 개 틀렸어. 이렇게 논하는 학생들 있죠. 그러니까 평균이 99점, 100점 이렇게 되는 아이들. 주요 과목 은미체는 빼야죠. 내가 운동을 못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미체는 빼고 나머지 과목에서 99점, 100점 이 정도로 나오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영재고, 가고, 승산이 있다고 봐요. 자사고, 특목고 그런 거를 한번 신경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고 이하의 어떤 특목고 있죠. 외고나 그 다음에 전국 단위의 자사고, 상상고, 민사고, 하나고, 용인 이런 쪽을 말하는 거죠. 전국 단위 자사고 이런 쪽은 적어도 한 평균 점수가 96, 7점 정도는 돼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경쟁력이 있더라. 그러니까 평균 90점의 A다. 그죠? 그럼 우리 아이는 4등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영재고 과고반 A라고 해서 90점의 A다. 영재고반 과고반 들어가서 학원에서 그런 수업을 꾸리면 별로리가 될 수도 있다. 되겠죠? 그래서 특목고는 어머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막연히 특목고를 보내면 물론 지금 교육 과정이 바뀌고 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고교 학점제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상대평가일 거고 나머지 2학년 때부터는 거의 절대평가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특목고 이런 쪽에서 피해를 좀 덜 볼 거예요. 내신의 피해를.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대학 가기는 점점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특목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성이 강해서 특목이 보내도 가능성이 있을 때 준비를 한 이상은 붙여야 돼요. 그냥 준비만 해보면 애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아요. 항상 에이펙스에 오는 예비 고1 학생들 보면 6개월 동안 노는 날 특목 떨어지고 와가지고 특목고를 준비했는데 자기는 정말 열심히 준비할수록 충격은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열심히 안 준비해도 충격을 받아요. 성격이 놀고 싶어서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상처를 받아요. 그걸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특목은 신중하게 어머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중학교 되고 3학년도 이렇게 되고 평균 등급을 봐요. 거의 막 보십시오. 절반이 A예요. 절반이 A면 5등급까지 나올 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
그러니까 A의 허상에 절대 중등부에서는 그거 속지 말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중등부 선행은 아까 100점 맞기 힘들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등부까지는 초등부는 뭐 한 2권 내지 3권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되지만 중등부 과정에서는 이제 개념을 숙지하고요. 선생님들이 되게 오상 재수생 학생들처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주면서 그 애들이 스스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역량을 지금 키워나가는 과정이고 우리 초등부 선생님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키워 나온 아이들이 이제 중등부 과정은 뭐 심화 단계까지 여력만 되면 심화 단계까지 심화라 하면 주로 말하는 뭐 블라 최상위 A급 뭐 요런 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심화 정도를 이수했다라고 하는 정도는 거기에 한 70% 정도. 그러니까 중등부의 심화라는 거는 고등부 내용을 갖다 놓은 게 많아요. 대수 파트. 도형의 심화가 진짜 어렵죠. 그런 거고 중등부의 심화는 대수 파트 1학기 과목 있죠. 1학기 과목은 고등부의 수학을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기 심화, 3학년 1학기 심화가 잘 이루어진 아이들은 수상 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수상하가 잘 돼 있으면 수원수투는 지가 깨닫기만 하면 여자친구랑 헤어지기만 하면 언제든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상하가 모든 고등수학의 근간, 기초 체력만 다져놓으면 얘가 아무리 뭐 놀고 와도 상관없어요. 집을 나갔다 와도 상관없어요. 마음만 잡아주면 수원수투 미적은 언제든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상화가 항상 100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만큼 방대해져요. 자, 수상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분량적으로는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요 앞에 부분은 그냥 3학년 1학기 때하고 거의 오버랩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상하인데 요게 1학년 1학기에 상, 2학기 때 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면 수원, 수투 이걸 배웁니다.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 근데 뭐 이렇게 3단락밖에 없으니까 별로 없어 보이죠. 애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수원, 수투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는 말이 있는데 현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선택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일반 선택인데 이거는 상대 평가를 하는 거예요. 현행체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점수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3 중3인 아이들까지 이게 이제 이렇게 뭐요? 그 수원, 수투, 미적 이런 거는 상대 평가를 합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근데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데 기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중학교는 수미양과 A, B, C, D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A, B, C만 있어요. 진로 선택은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절대평가라는 거는 이수 여부를 묻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32점 몇 프로 안에 32% 즉 3분의 1 안에만 들면 A예요.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이 C고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로 선택인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이 부분도 어떻게 돼요? A, B, C 절대평가 1라는 게 지금 고교 학점제의 내신의 성취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대입에서요. 자, 내신에서 2학년 때부터 지금 어머님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있어요. 그 중에 내신의 비중이 제일 높은 학년이 몇 학년이라고 생각해요? 대학 갈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있어요. 2학년? 3학년이 제일 약해요. 예전에는 달라요. 만약에 우리 애가 늦둥이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교육제예요. 예전에는 3학년 1학기 때 내신이 대학 대입을 갈 때 50%를 들어갔어요. 1학년 때가 20, 2학년 때가 30, 3학년 1학기가 50 이렇게 해가지고 수시로 대학을 가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43%, 고등학교 2학년 때가
43%.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다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단 2과목 정도 빼고. 그렇기 때문에 한 14%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갈 때는 이것도 만약에 절대평가가 되잖아요. 그죠? 절대평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절대평가 A, B, C 받는데 여기에서 C를 받는다. 절대평가에서 C를 받는다. 그럼 진로를 적당히 고민하고 혹시 연예인 맞죠? 그죠? 그런 걸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고2 때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만약에 절대평가가 된다라면은 여기 아이의 내신이 거의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고등부 내신을 잘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뽑을 것이냐? 대입 전형을 보면 수시, 정시가 있잖아요. 수시의 전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내신만으로 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내신과 우리 학생들의 평소 학교 생활 태도, 즉 세특하는 게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학생부 기록부에 적어주는 세부 특기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들,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의 차지를 보고 뽑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그 다음에 논술전형이 있어요. 이 3개가 수시전형의 거의 다예요. 수시전형 3가지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생부 교과전형에 비율이 좀 있었다면 이제 종합전형으로 계속 내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내신에 2, 3학년 때 얘의 정체를 몰라. A는 A인데 중학교 때 A랑 더 심해. 그러니까 얘를 알 수가 없는 A. 그러니까 이제 얘의 활동을 보고 신청 면접으로 통해서 뽑겠다. 그러면 어머님들은 거기에 맞춰서 뭐를 하셔야 되느냐? 물론 정시는 수능이에요. 정시의 비중은 정시는 대학교 입학 전형이 대학교들이 좀 싫어하는 전형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지정하는 시험 딱 보고 애를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는 우리가 면접도 보고 논술 시험이라도 보고 우리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교육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수학 잘하는 애는 절대 입시적으로 망하지 않는다 라는 거 하나를 딱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교 학점제가 돼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의 비중이 덜하대. 그러면요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른 비교과 활동들을 많이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등부까지 중에서 이 일반 선택, 수원, 수투, 그냥 수능에 나오는 공통 과목까지는 우리가 마무리하고 간다. 중3까지. 선행을 마무리해 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어요. 자, 선행을 제일 빨리 마칠 수 있는 건 뭐예요? 과목별로 따지면 영어를 제일 먼저 마칠 수가 있어요. 빠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그냥 수능 90점 나와요. 그죠? 보통 중3 때 A가 돼요. 그래서 영어 하나가 완벽하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뭔가 하나 선행을 지금 나가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의 과목을 자유롭게 만들잖아요. 그럼 고등학교에서 시간이 다른 애들보다 배로 많아져요. 근데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수학이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너무 해피한 고3을 고등학교 3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냥 대학을 즐겁게 가요. 대학을 즐겁게 스타일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그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고교 학점제가 돼?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습 부담은 수학에서는 별 부담이 그렇게 내신에서 부담은 수상하는 심할 수 있지만 다른 학년에 수학 부담은 좀 내신에서 집요하게 부담이 덜해? 그러면 선행을 중등부에서 맞춰놓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선행의 난이도를 보셨죠? 선행의 분량을 결정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정석 체제 수상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길이라고 보시면 그냥 챕터를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길이를 보세요. 알겠죠? 이거 길이를 보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길이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를 보면 자 수상, 수화, 수원, 수투 거의 비슷해요. 15개 챕터, 정석 챕터로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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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이런 식으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분량이 거의 비슷한 양을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는 이제 선택함으로써 확 잡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거야. 이과생들이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미적분인데, 미적은요 여기 수학 2에서 배웠던 미분 적분의 내용을 수원에서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로 대상함수로 옮겨서 쭉 하는 거야. 제일 힘들어하는 건데 이거는 미적분은 사실 영어와도 같아요. 영어는 어머님들이 영어를 저학년 때 딱 영어는 정말 베팅 투자를 하잖아요. 왜? 투자한 만큼 나오잖아요. 미적도 그래요. 투자한 만큼 나와요. 왜냐하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다섯 번 보고 그 보는 횟수에 따라서 성적의 그레이드가 달라져요. 왜? 미적은 많이 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미적은 맹점이 있어요. 영어는 사실 언제 어디서나 뭐 어떤 아이들도 갈 수가 있는 게 영어예요. 근데 이제 미적은 이게 안 돼 있으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요 수원 수투까지가 쫙 수상화부터 수원 수투까지가 구멍이 많다. 그럼 여기에서 버텨낼 수가 없어요. 완독을 못해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가 잘 돼 있어야 미적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에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은 초등부는 생략하고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적당히 어렵고 내신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100점 맞기 힘들다. 그래서 중등부부터는 좀 심화를 하셔야 되는 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요? 심화를 무진장 하셔야 되고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라는 거가 있다. 그러니까 초등부에서 진을 뺄 필요는 없다. 초등 과정에서 막 6-1을 막 10번을 돌린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초등 과정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정도로 넘어가시고 연산 연습하는 정도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중등부에서는 심화 학습을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좀 하셔야 되고, 고등부 올라가면 그게 본격적으로 된다. 근데 그 힘은 지금 초등학교에서 길러져야 된다. 꾸준하게 끈기를 가지고 수학 공부를 앉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지금밖에 기를 수가 없다. 만약에 중등부 가진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거를 기른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싫어지만.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최종 목표는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면 땡큐. 적어도 혐오하게 만들지는 말자. 싫어하게 만들지는 말고 우리 아이의 그런 캐파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스피드를 권장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엘리트로 고등학교를 입성하고 싶으면 중학교 1학년 될 때 수상 정도로 들어가면 일반고, 특목고 말고요. 일반고에서 가장 석세스한 과정이고, 특목고에서도 절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요? 최종 목표는 중학교 1학년 때 수상을 스타트할 정도가 되면 된다. 그러면 최상위 그룹, 극상위 그룹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중학교 1학년 때 중등부 과정을 가도 뭐 상위권으로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선행의 스피드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계획을 짤 필요는 없다. 우리 A의 능력치를 감안해서 짜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다려줄 줄 알고, 그 다음에 애가 싫어하지 않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이거는 잊지 마세요. 선행을 스탑하면 안 돼요. 수학 공부는 스탑하는 순간 잊어버리는 속도. 스피드보다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런 것들을 제일 가장 철학적으로 고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초등부생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항상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등부 선행을 할 때 가장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쓰기 연습을 좀 시켜야 돼요. 특히 남학생들. 그럼 그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눈으로 쫙 풀면 실수투성, 그죠?
그리고 스피드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하고 꾸준함과 성실함 그리고 써서 푸는 훈련 그걸 어머니들은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낼 수 있다. 제가 느끼는 감정, 느끼는 바는 이런 거 정도만 어머님들 너무 욕심 가지지 말고 그것만 딱 지켜주시면 고등학교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신혜라 선생님을 모셔서 이제 신혜라 선생님과 김혜원 선생님들 모셔서 우리 아이들 직접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는지 그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이펙스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신혜라입니다. 아까 원장님이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저도 이제 오늘 와서 봤거든요. 문제 2개 갖고 나오시고 이거 내신에서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100점 맞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100점 맞게 하려고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대충 보니까 17분의 2 나왔고 답이 2번인데 그러니까 수학마디는 16개 이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저한테 수업 배우는 건 조금 쉬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눗셈의 기초 원리가 있기 때문에 17이라는 수는 나눠 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건 0을 제외하고 16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순환소수이고 순환마디는 최대 16개이기 때문에 16개 이하에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뭐 2번째 성분 나왔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이제 1차 방정식을, 1차 함수식을 만들 텐데요.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수라는 조건에 의해서 수를 대입해서 내가 그걸 이제 걸러내고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걸러내고 찾아내는 방법에 따라서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걸러내고 찾아낼 것인가, 수식을 어떻게 분류하고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전부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제 지금 설명회를 들으러 오셨잖아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고민과 그 다음에 또 노하우, 그 다음에 또 변화하는 속에서도 제 자신도 여러 가지 변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한테 또 소스를 드리고 또 저도 의견을 듣고 배우고 싶어서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순서는 일단 초등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2번째 정규반 프로그램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초등의 교과 과정은 우리가 수식을 다루기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물론 단순한 연산의 법칙들을 배우고 익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의미로서 해석을 하잖아요. 뭐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또는 규칙을 찾기 위해서 나열을 한다든지 이런 사고의 활동들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수학적인 사고의 힘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놀면서 공부하는 것 같지만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어떻게 머리를 쓰면서 수학을 했는지 이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단순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은 초등학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약간 천재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막 수학을 엄청 잘하잖아요. 선생님께서는 다 수학을 좋아하시고 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잘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초등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는 왕수학 응용이라는 교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심화서인데 문제는 저는 다 연립방정식으로 풀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2시까지 앉아서 답안지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얘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풀지? 나는 뭐 수열의 법칙으로 풀었고 뭐 방정식으로 풀었던 모든 문제들이 얘네들이 수식이 없이 그러니까 그 수식을 배우기 이전이니까 그림을 그리고 비교하고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초등의 교과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이 아이 때 이 시기에는 정말 중요한 어떤 과정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되게 매력을 느꼈었어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이제 사실은 본격적으로 아이들의 수학이 시작되는 시점은 중등 교과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도구를 다루게 되잖아요. 수식이라는 도구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다루어야지만 그 이후의 과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중등은 계산이야. 뭐 방정식, 막 덕셈, 뺄셈, 곱셈, 음수 다 해서 막 뭔가 계산 쫙쫙쫙 나와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물론 기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중등의 수학을 접할 때에 반드시 어른으로서 해줘야 하는 여러 가지의 논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끌어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등의 선행 수업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 첫 번째, 쓰기의 중요성. 쓰기. 이제 중등 수학 수식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칙 연산을 초등학교 때 2학년 때부터 하는 애들도 있고 막 5학년, 6학년이 되어서 늦게 한 친구들도 있지만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렇죠? 중등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수식을 다루는 어떤 1학년 때 배우는 부분들이 언젠가는 다 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배우는 그 시기에 배우는 족족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쓰기의 습관이 돼야 돼요. 수학은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수식조차도 약속에 의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속에 의해서 아이들이 좀 노트를 정리할 수 있도록 처음에 기초적으로 유도를 해주고요. 그 쓰기의 훈련이 잘 된 친구들이 비로소 아까 문제에 나왔었던 그런 내신 문제, 성분의 뭐 양끝점을 위에 있는 어떤 정수의 점들을 찾을 때에 수식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노하우와 힘이 생기고요. 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쓰기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그것이 정말 최상위권의 경시 심화로 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게 핵심이에요. 뭐냐 하면 나중에는 이 쓰기를 통해서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쓰고 중간에 멈춰서 걸러줘야 하는 조건, 버려야 하는 조건들이 내 수식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썼던 이 수식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조건은 버리고 요 조건만 따와서 여기서 새로운 식이 다시 만들어져야지만 결정적으로 심화 과정의 문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쓰기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시작하는 아이들부터 시켜야지 2학년, 3학년 때 비로소 그때 가서 정말 결정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럼 뭐 1학년 과정 이상 사실 암산에서도 가능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가다 실수가 나와도 바로바로 고치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실수가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치하고 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한 번만 하자. 어차피 너네 뒤에 가서 암산이 가능한 이 정도의 문제는 2학년, 3학년 과정 나갔을 때에는 그냥 암산하고 넘어가. 그래도 괜찮아. 하지만 그때 가서 실수 없이 맞을 거야. 대신 지금 귀찮아도 그냥 조금 쓰자. 쓰기 훈련을 계속해서 양식에 맞춰서 시키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단순한 노트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아이들의 자세를 잡아주기 위한 이것 이상의 최상위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멈추고 생각하라인데 아까 원장님께서 저하고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께서 이제 도움을 주시잖아요. 그럼 보통은 어머니가 문제를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하죠. 선생님들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는 다 근데 듣고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게 연습이 돼야 되고 그게 경쟁력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몰랐어. 배우러 학원에 다녀. 그러니까 몰라. 배웠어. 그리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내 것으로 돼야 되는데 그냥 사실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는지 그 과정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유치해요. 멈추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이 딱 모르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막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포인트 정리를 해줘요. 여기에서 너희들이 못 넘어갔던 부분이 이거다. 문제 조건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았잖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면
아 이거 아이들은 다 그 다음 문제 풀어서 답을 내요. 저는 답을 못 내게 해요. 하지마, 쓰지마.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보고 머릿속으로 3번 그 과정 얘기해. 보면서 머릿속 저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자기 걸로 약간 유치하지만 만드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고 지금은 조금은 유치해도 3번, 4번 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선생님이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3번, 4번 했던 것들이 지금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같이. 그래서 저절로 자기게 되고 누구보다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성장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100% 그거를 자기 것이 되어야 되는 과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2번에 맞다 어떻게 이게 이제 2번이 걸친다 하더라도 다른 아이들보다는 훨씬 쉽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생각하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개념 문제를 쭉 빼고 그 다음에 심화 수업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빠르게 개념 문제를 막 빼게 되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막 재밌어 막 틀렸다 해도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이거 틀렸네? 고쳐요. 그죠? 그럼 맞아. 막 하니까 되게 재밌어요. 왠지 쉽고 빠르게 내가 많이 맞으니까. 근데 언젠가는 심화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학원에서든 다 하니까. 그럼 이제 2개월 지나서 또 심화를 주면 그럼 처음 하는 아이들과 2번째 심화를 이제 개념을 다 하고 심화를 하는 아이들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차이가 없고요. 심지어는 더 못해요. 왜냐하면 쉬운 거를 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막 맛있는 사탕을 막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에 좋은 당근을 막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맛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당근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런 맛인가 보다. 원래 이런 건가 보다. 그래서 뭔가 딱 배우면 수학은 아이들이 이제 다 별표를 쳐오잖아요. 숙제를 내주면 실제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조금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 내가 생각하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보고 몰라. 그럼 생각할 줄을 몰라요. 그냥 별표 쳐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만약에 별표를 안 쳐온다? 그럼 딱 보고 몰라. 엄마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 오면 선생님이 유도를 해주시거든요. 뭐 어떤 부분은 문제를 딱 보면 아이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아이한테는 이런 팁을 줘야지만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아이는 말도 안 되네. 야, 안 가르쳐 줄 거니까 네가 알아서 풀어요. 그러니까 뭐냐 포기를 해요. 우리 선생님 이건 이 정도 내가 풀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학습의 습관이 잡혀가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은 그냥 쓱쓱 풀리는 게 수학이 아니라 수학 자체가 뭔가 문제를 접했을 때 생각을 보태야 되는 것이 수학이구나. 그래야지 문제 해결이 나는 것이 수학이구나. 거기에서 쓱쓱 푸는 것은 어떤 그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간이거든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하는 중등 수학의 기간이.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조금 알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거지만 1학년 과정, 중학교 1학년 과정의 수업을 조금 힘들어요. 아이들이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다 보면 저 너무 답답하죠.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교재가 있고 이걸 다 끝내야 되니까 어찌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수업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재를 끝내야 되니까 그냥 뭐 많이 가르쳐주고 또는 중요한 문제들은 판서하시고 아이들한테 정리하라는 다 보고 베껴요. 다 보고 써요. 안 보고 쓰는데 저는 뭐 여기 유명한 히읗학원 다니는 학생들 그 친구들 뭐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해도 와도 설명을 해주고 한번 풀어 이제 정리 이러면 다 보고 써요. 못 보게 하거든요. 아이들의 그 편차에 대한 존중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아이는 5문제를 설명했는데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3문제밖에 안 되면 자기가 2문제 버려도 돼요.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풀어해줄 수는 없잖아요. 3문제가 세상의 모든 문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3문제씩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4문제가 되어 있고 나중에는 5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맞는 거지. 5문제가 안 되는 친구를 지금 이거를 다 5문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5문제 다 정리해. 그럼 그 친구는 테스트 보면 또
동일한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저는 숙제 검사도 제가 다 하고 채점을 제가 다 해요. 그러니까 채점하는 시간이 조금 어떤 어머님들이 조금 왜 채점할 때 그러면 우리 아이가 놀지 않을까? 아이들이 많은데 적어도 채점하는데 몇십 분 걸릴 텐데 절대 안 놀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할 수 있게 다 줘요. 솔루션을. 그리고 제가 하나의 책을 끝까지 다 채점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렇기도 하지만 뭐 오답이 어느 정도 나오는 순간까지 채점을 하고 다시 돌려주고 또 뭐 그리고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의 책을 먼저 채점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있고 채점이라는 건 그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지표가 되거든요.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오늘 수업에서 이 아이한테 어떤 것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지고 그 다음 날에 계획이 세워지고 한 달 뒤, 두 달 뒤에 계획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점을 하면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렇게 아이들도 노는 게 아니라 29쪽에 3번 펴봐. 채점하면서 맞은 문제라도 풀이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 문제는 틀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맞아왔지? 또는 요렇다든지 아니면 틀렸지만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틀렸을 것이라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가 아니라 펴보라고 해요. 그래서 풀이를 보면 너무 단순한 실수를 해서 틀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체크를 하면서 이제 채점을 하면서 그것이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저희 학원이 매일 데일리 테스트를 보잖아요. 저는 데일리 테스트를 보면 아이들의 점수가 어느 정도는 다 제 머릿속에 나와요. 예상 점수가. 10문제를 보면 쟤는 3점, 쟤는 6점, 뭐 죄송하지만 조금 섞여 있기도 해요. 그 아이가 근데 영원히 3점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오늘은 이 친구 조금 덜 배웠구나. 3점 정도 나오겠다. 뭐 7점, 8점, 9점 다 나오거든요. 근데 테스트를 봐보면요. 내가 6점 나오겠구나 했던 친구가 8점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건 성공적인 거예요. 이 친구가 오답을 수정하면서 정말 제대로 공부가 되었구나. 그래, 오늘 수업은 되게 괜찮았어. 근데 8점 정도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4점, 5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친구의 그런 시험지를 나눠주고 다시 그 친구의 책을 확인을 해보면 풀이 과정이랑 확인해보면 영락없이 어머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어차피 학원에 보내셨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하는 저희들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잘 키워서 나중에 정말 수학이 내 인생의 하나의 뭔가 어떤 메리트가 되게 해주고 싶어요. 다 똑같이 이런 학원을 다니면서 등 떠밀려 힘들게 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 하는 능력들도 많이 부족해졌는데 그 부분을 바로 잡고 정말 제대로 된 수학, 중등 수학 저희 학원에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면 빠르게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반은 1년 6개월, 그 다음에 4개월씩 진행되는 반은 2년이면 중등의 수학 과정이 심화로 끝나거든요. 저의 목표는 중등의 수학은 다시 반복하지 말자. 한 번 할 때 제대로 계획을 매일매일 잘 세워서, 물론 반복이라는 건 3학년 과정이 다 끝났을 때 3-1이 전체적인 개수를 대표하고 고등의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금 심화로 한번 모든 교재들을 한번 뭐 한 2개월 정도 짧게 돌려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따로 특별하게 어떤 반이 구성이 될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내가 중등을 한번 쭉 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세요. 그거는 중학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게 당연히 뭐 2번도 해야 되고 3번도 해야 되고 4번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처음에는 한 번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고 중간중간에 대신에 그 아이의 특징이나 성향에 맞는 분석은 선생님들께서 확실하게 해주셔서 이 아이가 이 프로그램이 맞는지 여기에서 이대로 가도 정말 믿고 가도 우리가 3학년이 끝났을 때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만 잘 공존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비교와 분석, 분류 이런 거는 아까 이제 뭐 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다 똑같은 부분이고 3학년 이제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수식이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2차 방정식, 2차 함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니 이런 부분들도 고등하고 연결되는 되게 어려운 수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수식을 그냥 막 계산하고 해결하는 능력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면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주어진 조건식과 해결해야 하는 문제식 사이 분명한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이제 보면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막 풀었단 말이에요. 막 문제 훈련을 잘 시켜놓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본인들이 막 풀고 막 맞고 좋아하고 막 이래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저희들은 그 이상의 것을 또 해줘야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3학년 과정이 되면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중요한 문제를 풀어보기 시키면 때로는 못 풀어요. 본인이 풀었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이라는 게 시도를 하다 보면 이런 시도 저런 시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뭔가 해결점을 갑자기 딱 찾아서 라인을 타서 문제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순간 다시 한번 복기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답이 나왔지? 한 1, 2초거든요. 나 거기서 헤맸는데 여기서 이렇게 라인 타고 이렇게 됐다? 그럼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맞고 넘어가고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심화 문제에서 로스가 생겨요. 틀렸던 친구들보다 오히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은 판서 진행을 할 때 반드시 아이들한테 이 문제의 특징 이런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본이 등식이고 x가 0이 아니면 확실하고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분수 형태의 유리식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조건의 식을 어떻게 변형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류들을 자꾸자꾸 시키면 문제를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초등부에서는 일단은 중등의 수학을 완벽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배웠다라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이 자체가 중등의 수학을 이렇게 제대로 배움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정말 더 어렵고 심화된 수학의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일단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신뢰 내가 내 생각대로 처음 나오는 문제를 내 생각대로 자신 있게 풀었더니 정답이 나오더라. 또는 오답이 나왔지만 내 생각으로 풀었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됐는지 오류를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풀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지고서 이제 고등을 스타트하는 그 시점에 섰을 때 어느 다른 학원에서 배워온 친구들보다도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주변에 6학년 아이인데 내 옆에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거 벌써 해요. 저는 좀 늦었어요. 괜찮아.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거는 막 3번, 4번도 하거든. 걔네 두 번째 할 때 너네가 처음 할 텐데 내가 걔네들보다 훨씬 잘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이들한테도 접목을 시키면서 수업을 조금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설명을 좀 드리면요. 원래는 개념과 심화가 병행이 되는 수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은 멈춰서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심화가 병행이 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이 점점 단단해지고 좋아지고 제대로 된 학습을 하기 때문에 3개월 코스로 이제 개념하고 심화가 병행이 되고요. 1학년 과정부터 들으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2학년, 3학년 과정을 들으려고 들어오는 친구들을 보면 조금 힘든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한번 하고 들어와서 다시 개념하고 심화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반에서 처음 개념 심화를 병행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문제를 보는 눈이라든지 뭐 자세라든지 해결하는 그 방법 자체가 조금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제 욕심이지만 또 제 신념이기도 하지만 1학년 과정부터 이렇게 진행을 조금 해주시면 처음에는 저는 1학년 과정에서 교재가 조금 덜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차에 대한 존중을 못하고 교재를 다 끝내려고 한다면 선생님의 문제를 푸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때로는 어느 문제들이 조금은 버려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상위 버전을 배우게 되면 그 하위에 내가 못했었던 그 문제들이 어머 내가 그때 저걸 왜 못했지? 이젠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학년 과정에 조금 제대로 학습을 시켜주면 2학년부터는 저도 편하고 아이들도 편하고 모든 교재가 100% 완벽하게 끝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코스로 진행이 되는 반이 있고요. 이번에 2학년 1학기 개념하고 심화가 병행되는 반이 신규로 3월달에 개강이 되고요. 나머지 지금 1-1하고 2-1반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요번에 만든 그 수업이에요. 제가 이제 수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이제 여러 성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된 적은 없어요. 3개월 코스로 끌고 가서. 그런데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마다의 성향이 조금 있어서 이거를 너무 타이트하게 빼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만 다지기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는 반도 필요하겠다.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분반을 통해서 그 반으로 조금 탄탄하게 진행을 하고자 해서 개념이 2개월 진행이 되고 심화가 2개월이 그 다음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4개월이 진행이 되는 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이 2개월 진행이 된다고 해서 개념만 쭉 빼는 수업이 절대 아닙니다. 개념을 진행하면서 보시면은 개념 플러스 유형의 라이트 편이 일반적인 개념서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파워 편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응용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교재고요. 여기 이제 자체 프리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준심화서인 일풍수학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단원마다 아이들이 그래도 내가 개념을 배우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나? 계속해서 노출시켜주고 잘 못 풀더라도 계속 이렇게 하도록 좀 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월 플러스 2개월의 코스는 아이들의 성향에 맞추어서 상담이나 뭐 저하고의 어떤 그 상황 어떤 상담을 통해서 좀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은 반이고요. 기간은 총 이게 이제 24개월이잖아요. 4개월씩이니까. 그런데 보시면은 중간에 수업 진행을 이렇게 탄탄하게 하다 보면 저희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는 선생님도 예측하지 못하게 전체가 활성화가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는 다시 개념 플러스 심화로 3개월 코스로 바꿔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동적인 반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필요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따로 문의하시면 제가 또 개별적으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펙스 강사 초등부 강사 김희원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어머님이 계시고 처음 뵙는 어머님도 계시는데요. 제가 항상 설명회를 가면 아이들 앞에 설 때는 두려움이 없는데 이상하게 어머니 옆에만 서면 약간의 울렁증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오고요.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머님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일단 선행의 필요성. 과연 초등학생 아이들이 선행이 필요한가? 라고 물으시면 저는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할 건데요. 지금 2022학년도 여기에 새로 교육과정이 개편이 됐어요. 초등서부터. 그래서 이게 발표가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2015 개정보다 2022년이 조금 더 쉬워졌어요. 초등 내용이 그렇고 그러면서 초등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제 수화 연산 이쪽 부분은 같이 가고 어셈플릿은 사칭 연산 이런 부분 분수 나눗셈, 분수 곱셈, 소수 나눗셈, 소수 곱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는데 이제 규칙성 이 부분들이 함수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이 뭐 변화하게 해서 2015년도에 최종 5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2021년에는 4항목으로 조금 줄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내용이고요. 중학교 것도 보니까 3학년 이제 3학년 2학기에 있었던 대표값 이 부분이 중학교 1학년 단원으로 내려오면서 아마 조금 쉽게 변환이 돼서 내려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과정에서 함수를 배웠을 때 2차 함수를 배웠을 때 최대 최소가 이제 2015학년도는 삭제가 됐었는데요. 2022학년부터는 새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마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자녀분들 대상으로 바뀌게 될 교육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즉 모든 아이에게 선행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고 물으실 때 저는 교육에 이제 여러 번 오래 가르쳐본 결과 선행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목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는데 영재나 가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보통 중3 여름 때부터 그 영재고 가고를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접수를 하고 그러기 전에 보통 그 아이들이 올림피아드 수학 요거를 준비하는데 그 준비를 하는 기간만 1년 반에서 2개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영재고 가고를 가기 위해서는 그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통 중 1학년 이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1 때 그 영재 가고를 가기 위한 목표 그 시험 올림피아드 수학을 준비하려면 그 시험 자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상 수하가 기본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끝나려면 또 수상 수하가 보통적으로 길게 1년 반 정도 이렇게 들거든요. 탄탄히 다져갈 때 그러려면 그 아이들이 공부가 중1 때는 반드시 수상 수하가 들어가야 되고 역산으로 계산해 보면 그럼 중1 때 고등학교 수학 상하가 들어가려면 적어도 초 4학년 때는 중등 과정이 좀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반드시 선행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치동 보니까 보통 몇 년 한 4, 5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더 전 이전 시기에는 어머님들이 보통 4학년 이때부터 중1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코로나 시작되고 영재 가고가 목표인 학부모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초 1학년 거의 중1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능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극히 소수의 아이들, 특히 엄마 말 잘 듣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런 목표가 아닌 친구들에게도 선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이제 진도를 진행하다 보면 또 중1, 중2, 중3 이런 중학교 과정들을 보다 보면 아이마다 못하는 단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친구는 어떤 아이는 1차 방정식 활용 부분 이런 부분을 못해서 중2 때 가서도 부등식 활용, 연립반정식 활용 이런 걸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계산이 안 되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내가 부족한 부분들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선행을 미리 해주시는 게 아이한테 수학적 부담감, 수학의 혐오감 이런 것들을 안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반드시 선행을 시켜주시되 선행의 속도 이거를 이제 아이의 역량마다 조절을 해주시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럼 내 아이에 맞는 선행의 적절한 속도는 무엇일까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이들을 타입을 나누는 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크게 나눴을 때 세 그룹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가 어떤 문제집을 배우고 학원을 보내서 처음에 풀렸을 때 개념의 이해도나 그 문제집의 정답률이 절대 어머니 도움 없이 스스로 풀었을 때 정답률이 85% 이상이면 뛰어난 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 기준은 일반적 기준이 아니라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기준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아이들은 개념하고 유형을 완전히 다 거의 95% 이상 마스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들을 주어지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기본 교재하고 그냥 바로 심화서로 넘어가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개념서 하나, 그 다음 준심화서 하나, 그리고 나서 심화서 하나를 풀고 그 다음 단계의 과정으로 넘어가셔도 무리가 없더라. 근데 만약에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아이가 개념 이하도 기본은 하는 것 같고 정답률도 70에서 한 85% 문제집을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개념을 일단은 완전히 마스터를 해주시고 그 개념이 잘 응용되게끔 반드시 유형서를 익히는 그 과정, 그 기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제가 추천한 건데 개념서를 한번 1회독 하시고 그리고 나서
유형성, 뭐 센이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많은 조금 쉬운데 문제가 다양하게 개념들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약간의 고난도 이런 문제가 섞이는 유형성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고심화 말고 중심화 이렇게 해서 한번 풀리시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까지 넘어갔을 때 무리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내 아이는 너무 특별하고 소중한데 C그룹에 있는 친구들 천천히 습득되는 아이 개념을 이해를 시켰는데 조금 느려서 받아들이는 게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한 번에서는 조금 어려운 친구 2번 설명해주고 3번 설명해주고 그거를 이제 문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같이 보여줘야 되는 이런 친구들은 수학에 일단 목표 자신감, 내가 수학을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갖게 하고 수학을 덜 싫어하시든 기본 개념 정도만 익혀서 넘어가시는 것.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보니까 개념서가 한 번만으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서를 2번. 그래서 같은 문제집 아니셔도 되고요. 다른 문제집, 개념 문제집마다 요구하는 또는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볍게 풀어서 종합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즉 수학적 자신감을 기를 수 있게 해주고요. 이런 친구들이 개념을 갖고 응용하는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유형서도 이렇게 2번 정도 풀려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정도까지 해서 다음까지는 넘어가시는 게 아이한테 수학적 자신감과 함께 수학적 흥미도 높이고 수학을 좀 꾸준히 오래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해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선행을 했는데 막상 선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간중간 구멍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그럴 때 올바른 선행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 아이에 맞춰서 하는 선행이고 그 다음에 현행, 지금 하고 있는 선행, 현행이라고 봤을 때 그 현행의 기본기와 그 다음에 다지기가 튼튼히 된 상태인지 요거를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되 여기서 제가 심화라고 얘기하는 건 어머님들이 그냥 다 학원을 보내시다 보면 심화 교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최상위, A급, 블랙라벨. 이거를 풀어야 자기가 최상위, 자기 아이가 최상위를 했다, 이제는 뭐요? 심화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 아이에 맞는 심화라는 건 내 아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내 아이의 배움에 보다 한 1.2에서 1.5배 어려운 정도. 3배, 4배. 내가 넘볼 수 없는 연사별의 문제식 말고요. 이 정도는 풀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 그리고 내가 이걸 스스로 한 문제를 풀어보겠어. 이렇게 도전의식을 갖게 하는 게 저는 그 아이의 심화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영역을 갖고 있는지 그거부터 파악하시고 그거에 맞는 문제집. 그래서 그 문제집이 완전히 이제 아이가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커진다면 그럼 그 다음 2단계 문제집으로 넘어가시는 게 그 아이의 오래 수학을 공부하게 또 끈기 있게 공부하는 방법이 하나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아이의 역량에 맞춰서 공부, 속도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셨으면 한다. 그런 게 저의 강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저의 정규 수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초등 6학년 1학기 가정을 하고 이제 3월 3일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가정을 하는데요. 6학년 저희가 보통 초등 대상이긴 한데 대부분의 커리가 중등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중등은 보통 3개월, 근데 초등은 보통 2개월. 그래서 초등은 약간 여러 번, 10번 풀릴 필요 절대 없습니다. 기본서 하고 그다음 최상위서 이렇게 해서 한 2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6학년 1학기 심화 과정이 거의 좀 끝나서 6학년 2학기 과정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3일 금요일 날 이제 3월 1일 개념 플러스 심화반이 3개월반으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저희 수업이 일단 개념 유형 파워하고 1품을 쓰는데 1품은 심화서는 아니에요. 준심화서.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가르쳤을 때 기본 개념을 하고 바로 최상위를 뛰는 아이들은 아까 A 그룹에 있는 뛰어난 아이들인데 보통 뛰어난 아이들은 여기 없더라고요. 저희 끌어오는 게 목표입니다.
최상위반 만드는 게 목표인데 지금 현재 구성된 친구들에게는 이 최상위보다 이제 1품으로 한번 약간의 어려운 문제를 생각할 시간을 주고 혼자 스스로 풀게 하고 모르는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통해서 한 번 더 곱씹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많은 친구들이 대다수 주로 오는 질문은 칠판에 강의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풀이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적어서 가게 하고 대신 이렇게 적어서 가면 제가 풀었기 때문에 절대 아이들이 100%다 스스로 풀어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다음 시간 데일리 테스트 낼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꼭 씹어 먹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문제들도 한 번 더 풀고 공부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품 교재를 중심해서 교재로 정규 수업에 넣기 때문에 조금 진도를 빨리 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과정이긴 하지만 그 안에 기본 수하고 1품으로 조금 진도가 빨리 빠져서 한 두 번에서 4번 사이에 이렇게 남는 타이밍은 이제 자체 교재라고 해서 그냥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을 최상위 교재라든가 A급 교재 이런 거 복사본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준심화서 함께 심화서도 어려운 단원들은 같이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개설하고 있는 모든 중학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지금 설명회를 듣고 집에 가시고 그래 우리 아이에 맞춰서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는 집에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서요.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드리고자 하는 팁 어머니 듣고 요거는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라고 하는 팁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블로그 이런 거 막 뒤지다가 피해상 받은 허준이 교수라는 사람의 그 아이 기르는 법 요거를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쓰는 방법이 아이한테 문제를 하나 나한테 내라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푸는 거죠. 풀면 이제 그 다음번에 또 아이가 갖고 왔을 때는 그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온대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갖고 왔을 땐 자기는 해답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거는 아이의 공부가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머님들도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문제 너 한번 이번 수학에 배운 거 학원이든 학교든 네가 배운 것 중에 내가 문제를 하나 쓸 테니 문제를 하나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아이의 수학적 관심을 한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그러한 방법들도 한번 써보셨으면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나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아이와 덜 싸우고요. 당연히 올라갈수록 많이 싸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이와 본인의 시간을 누리면서 수학 문제들도 하나씩 넓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머님들도 한 시간 한 20분 정도 준비하고 수고 많으셨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중학교 3학년 최상위반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에이펙스 공간에 쭉 가시다 보면 벽보 막 붙은 아이들 있죠. 벽보 막 붙은 아이들 뭐 서울대, 의대, 뭐 연대, 막 이런 의대 아이들만 저희는 대부분 붙여요. 그 아이들이 제가 이제 중3 때부터 고2,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대비를 가르쳐서 수시로 간 아이들이에요. 한 명 빼고는 다 수시로 간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가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 라인을 타는 게 6학년 그 예비 중1 때 수상에 딱 들어가는 거 반으로 들어올 수만 있으면 합격만 하면 그 라인이 돼요. 그립만 라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인서울에 의대는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설명에 신혜라 선생님하고 김현 선생님 하셨는데 도움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말 하셨는데 실천이에요. 문제 내기예요. 오늘 가서 애들한테 문제 하나 가져오게.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